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남의 도움 없이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그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중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어 작은 일 하나도 혼자 해내기 어려워질 때 느끼는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5%의 특별한 분들, 그분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단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특별한 5가지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에도 건강과 독립성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5가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어떤 습관이나 음식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의 핵심 근육 상태와 균형 감각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를 짚거나 몸을 흔들지 않고 오로지 다리 힘만으로 부드럽게 일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이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다리 근력이고 이는 낙상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이고 한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의자를 짚거나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련되어 훨씬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앉았다 일어서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여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과 둔근을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이 근육이 튼튼해야 걷고 뛰는 일상적인 활동은 물론 도시바수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등의 동작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다리 근력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줘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하기 쉬운데 건해로 오르 이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몇 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부 된장찌개나 계란찜, 고등어구이 같은 음식들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끼 식사 때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저녁에는 두부 한 모 같은 식으로요.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유랑 소화하기 쉽고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질기거나 소화가 어려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살코기나 생선, 그리고 콩류가 좋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한쪽 다리로 서 있거나 앞꿈치, 뒤꿈치를 번갈아 들며 서 있는 뒤꿈치 들고 서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낙상 예방에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 주위에도 80이 넘었지만 매일 아침 혼자서 공원에 가볍게 산책을 다니시고 여때 마트에 장도 보러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걷고 등산을 즐기셨다고 하는데 그 습관이 지금의 건강한 독립성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은 우리의 독립적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 외에도 디오른 씨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걷고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꾸준한 움직임을 실천합니다. 무리하게 걷거나 지나치게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거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여기서 활기차게란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숨이 약간 가쁜 정도를 말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걸으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근육도 적당히 자극을 받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은 전방 10-15m를 바라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줍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키며 앞꿈치로 밀어내듯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온몸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다면 무리하게 걷기보다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통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팔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인 소화기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고 건강하게 먹기입니다. 다시 독립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검체계매, 변비 등으로 고생하며 영양 불균형을 겪기 쉽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식사를 스스로 챙길 수 있을까요?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물 반찬, 채소, 과일, 통곡물 현미, 꽃밥 등을 몇 끼 식사에 충분히 포함시켜 보세요. 특히 된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매일 식탁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 반찬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변비와 탈수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물 외에도 보리차나 숭늉, 무카페인 차들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거나 재료 손질이 간단한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채소를 한 번에 삶아두었다가 그때그때 양념해서 나물로 먹거나 두부, 버섯, 채소를 넣어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는 거죠.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요리 시간을 절약하고 더 쉽고 꾸준히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함으로써 위장 기능을 안정시키고 영양분을 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몸을 잘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 거저가 특히 기억력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80세 이후에도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네 번째 능력은 바로 선명한 기억력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명료한 사고와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하는 분들은 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약 먹을 시간을 기억하고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뇌 자극이 됩니다. 외국어 단어 몇 개를 외워본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거나 평소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스토크, 낱말 퀴즈 같은 두뇌 게임도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도 뇌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손끝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고 연결성을 높여줍니다. 요리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 과정을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홍치 등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 보호와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리류 과일, 녹색 잎채소, 녹차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에 해로우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기억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노력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반응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독고리도 우울감을 예방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다음으로 이야기할 5번째 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력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5번째 능력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기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이 대부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며 오라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립되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와 친구들을 잃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갑바름 지키는 자, 심지어 신체 건강 악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과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악기를 배워본다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외국어 수업이나 컴퓨터 교실에 등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법을 배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의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훌륭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해줍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이를 넘어선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유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의식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꾸준히 움직이는 활력, 건강한 식사를 스스로 챙기는 지혜, 선명한 기억력을 지키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열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80세 이후에도 5%의 건강한 분들이 지닌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라든지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